10월 15일 멤버십 라이브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훈훈합니다. 비트코인이 66,000달러 중반까지 말 그대로 치솟아 오르면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66,000달러에 대한 지지를 받을까 말까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어느덧 2,600달러 위로 올라섰고, 솔라나 벌써 160달러 근처까지 올라가 버렸고, XRP도 나름 그래도 소송 리스크가 짜증나게 만드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호재성 재료를 안고 있다 보니까 나름의 힘을 또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짙은 녹색을 많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다, 니어도 7% 넘게 올랐네요. 여러가지 메이저급, 준 메이저급들이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꽤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24시간 동안 빡세게 움직여 줬습니다. 정말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역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데, 시세도 하루 사이에 6% 수준으로 반등을 해줬고, 무엇보다 반가운 거는 거래 볼륨이 24시간 동안 140% 넘게 폭등해 줬다라는 거. 그래서 나름 의미 있는 반등세를 펼쳐주면서 이렇게 억토버의 랠리가 시작되는 것인가, 반감기 이후의 조정 정말 길고도 길었다, 이제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어떻게 뿡뿡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순조롭게 2차 박스권 위로 올라섰다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대로 이전 사이클의 고점인 69,000달러까지 순조롭게 쫙 잘 나아가줬으면 아주 많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작년이랑 흐름이 되게 비슷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월로 접어들어서 어리버리 좀 치다가 16일 동안 어리버리 치다가 급등 양상이 나와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시작 지점부터 꼬라박았죠. 어리버리 치다가 14, 15, 16일 되면 가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의 지금 유사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랬던 것처럼 빵, 올해도 빵, 더도 덜도 말고 10월 평균 랠리 에버리지 20%만 가라, 이런 기대감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토버, 위쪽으로만 향한다라는 업토버를 기대를 하는 건데, 어쩌면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오른 17포인트죠. 17포인트 오른 65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탐욕 단계로, 그것도 아주 예쁜 녹색을 보이는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그만큼 투자 심리에도 뭔가 슬슬 이제 붙기 시작한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58% 위로 올라서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강세가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난립니다. 지금 연일 신고가 경신행진을 보이면서, 사실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 미국 증시로 돈이 너무 들어가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거품인데 빠질 때 됐는데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연일 고공행진을 해주면서 사실상 강세장 시즌2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동성 장세라는 게 진짜 무섭다라는 거죠. 중국이 약간 작정하고 지금 돈줄 풀기 시작하니까 시장 이렇게 흥분해서 미쳐 날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첫 43,000선을 돌파했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5,800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은행들,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확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이 지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쳤습니다. 그 덕에 정말 순식간에 하루 만에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훅 하고 올라서 줬는데, 미국 증시 이렇게 랠리를 하고 있고 위험자산 시장으로서 동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연말까지 지금 중국 정부가 얼마나 똥줄이 탔는지는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친 경기 부양책 발표 과정을 통해서 너무 선명하게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연말 중국이 유동성을 풀면 연말 연시 항상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확장 방향성, 그 규모만큼 같이 움직여줬다,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 또 우리로 하여금 4분기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조금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왔는데, 해리스가 친암호화폐 정책 스탠스를 보였다라는 거, 요걸 이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연설을 앞두고 보도자료가 먼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멘트, 쿼트가 된 게, 미국 흑인 20% 이상이 암호화폐 자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보유자와 투자자들이 규제 프레임워크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친암호화폐 정책 스탠스를 내비치는 그런 멘트를 제시를 해준 게 비트코인으로 하여금 급등 모멘텀을 갖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멘트를 통해서 지금 두 가지 전략을 노리고 있는 거죠. 하나는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 스탠스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굳이 흑인이라는 단어를, 이 그룹을 끌어오면서 백인 남성들의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의 지지세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포석이 깔려있는 멘트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에는 지금 두세 가지 전략이 깔려있는 그런 멘트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원고 쓰는 사람이 스피치라이터가 굉장히 빡세게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쨌든 해리스가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게 더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게 시장을 더 흥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완전 시장 한번 뒤집힐 가능성이 높고,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깔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는 물론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비 우려점이 겹치면서 실망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게 시장을 압박하는 재료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긍정적인 새로운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등에 업고 나름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 길 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진짜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55.1%, 해리스가 44.4%인데, 항상 우리 같은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체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체감을 하는 건데, 저희 구독자분 중에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한 모습이다, 뭐 이렇게도 또 분위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땡큐,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지금보단 나을 거고, 뭐 크게 뭐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나오겠지만 크게 방향성 자체를 엎어버리는 그 정도 재료는 이제 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확신을 갖게 된 게 지금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다. 누가 되든 땡큐다, 뭐 이런 생각이 된 거죠.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되면 땡큐 뒤에 베리 머치가 붙겠죠. 레리 핑크 아저씨도 확신범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번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재밌어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디지털 자산의 활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기관들과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그 자체로 하나의 자산 클래스라고 믿고 있다.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원자재 대안이고 블록체인으로서 이더리움의 역할도 크게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업계에서 규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유동성 또 투명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저는 빵 했어요. 와, 진짜 레리 핑크는 인사이트를 지금 어쩌다 보니까 갖게 됐구나.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6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돈 세탁의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비판했던 사람인데, 규제 문제가 아니야. 업계에선 규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유동성과 투명성의 문제야. 저는 이걸 보고 역시 레리 핑크는 레리 핑크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모기지 시장도 처음에는 발전 속도가 매우 느렸지만 분석 그리고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시장이 점점 커졌다. 디지털 자산 시장도 이와 유사한 궤도를 밟게 될 거라고 예상한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기지 시장의 초창기랑 비트코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완벽한 상품 그리고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우아한 멘트를 통해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약간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에 진짜 목숨 걸고 달려들면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크나 펀드까지 출시를 하면서 그걸 또 엄청 흥행시키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블랙록의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고객들은 뭐 연기금 국부펀드, 사우디 부자들 이런 사람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악셀을 받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악셀 밟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 준다라면 그럴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논의하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대한 엘로케이션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핑크 아저씨가 핑크빛 전망을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비트코인 급등이 선물 시장에서 주도됐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급등은 선물 시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200일 이동평균을 돌파하자마자 콜옵션 매수가 증가했다. 특히 4분기 행사 가격이 7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콜 옵션에 매수가 집중된 모습이다. 아싸! 우리가 제일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선물 시장의 모습이죠. 그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승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있었다. 이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올랐고 매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이게 또 대표적인 재료가 됐다. 다만 코인베이스에 상당한 매도벽이 지금 쌓여 있어서 단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 매도벽 쌓여 있다는 거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려는 단기 홀더들이 상당하다라는 점도 함께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살 게 아니라 진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통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2020년 8월 10일 이후 이때 딱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하는데 그때 이후에 비트코인이 426% 지금 올랐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1620%라는 거죠. S&P 500이랑은 비교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데 현물에 가격 변동성이 좀 우려된다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요즘에 조금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아무튼 뭐 대단한 퍼포먼스죠. 캐나다의 암호화폐 플랫폼이죠. FRNT 파이낸셜, 여기에 데이비드 브리켈이라는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되게 잘 해놨어요.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자금이 중국 증시로 흘러갔지만 결국 유동성 홍수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통상 암호화폐 시장이 10월에 상승한다라는 이른바 업토버는 첫 단추를 잘못 꿰쓸 수 있다.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초기 모멘텀이 약화됐고 부정적인 공급 역학 악재까지 겹쳤다. 하지만 대부분 10월 상승은 하반기에 발생했고 비트코인은 통상 미국 선거를 앞두고 좋은 상승률을 보였었다. 여기에 주요 중앙은행 금리 인하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유동성은 증가하고 중국이라는 초대형 플레이어가 경기 부양의 바축하포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이 거시경제적인 이런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암호화폐 폭발적인 상승세를 불러올 만한 요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 잘 되어 있죠? 지금 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고 지금 왜 증시가 급반등을 하면서 환호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는 게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유동성이 뿜어져 나온다라는 게 경제 전반의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죠.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위험자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죠. 유동성이 긴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피보팅이 됐다라는 거, 거기다가 중국이라는 초대형 플레이어가 여기도 지금 바축하포를 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몇 발이나 무려 3발이나 쐈는데 그게 전부 다 엄청난 유동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바축하포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냥 지금 권총 몇 발 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을 더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 슈퍼사이클이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44,000달러를 기다리면서 시간들을 낭비한 바보들만 패닉셀을 하거나 일찍 매도를 했고 이런 바보들은 곧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바보인지 아닌지 여부보다 이게 사실 일반적인 개미가 단행할 수 있는 실수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주간 차트에서 지금 컵앤핸들이 되게 예쁘게 지금 완성 직전이라는 거죠. 뚫고 올라서고 66,000달러까지 지금 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잘 받아주면 이제 갈 거다. 10만 달러까지는 금방 갈 거다라는 얘기를 주간 차트를 통해서 크립토 타이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여기를 봤어요. 우리가 16,000달러, 15,500달러 여기를 보고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빠졌다가 핸들 만들고 가고 있다라는 꽤 훈훈한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분석가 알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번의 경우를 보면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 포물선 랠리를 목격을 했었다. 지금 비트코인이 딱 여기를 돌파 지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가 성공을 하면 이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68,000달러 뚫어내면 간다. 66,000달러, 7,000달러 여기 구간만 잘 올라서 주면 이제 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점이라는 게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미국 대선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라면,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 연내 10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전고 돌파 테스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대선 당일 이 결과 발표됐을 때 해리스가 됐다 그러면 상대적인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의미는 전고 돌파 테스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얘기부터 정리를 좀 했고 잠깐 쉬고 알트코인 얘기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